지난달 29일 정의당 국회의원 10명이 차별금지법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 때는 발의를 해야 하는데요. 발의를 하기 위해서는 10명의 의원이 필요하고 한 사람이 법안을 대표로 발의를 하게 됩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이 있는데요. 헌법 제11조 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하여 23가지 차별금지 사유가 있습니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경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 신분 등이 있습니다. 즉 23개의 차별금지 사유를 4개의 영역인 고용, 교육, 재활이용, 행정서비스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또한 23가지 이유에서의 괴롭힘이나 4가지 영역에서의 성희롱 또한도 이 법에서는 차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간접차별에 대한 내용도 이 법안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접차별이란 외견상, 성별 등에 관하여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금지할 것인가? 차별이 일어났을 때의 차별의 중지,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권고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릴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다만 권고를 듣지 않는 경우에만 시정 명령이 가능합니다. 차별을 처벌하는 법이 아닌 보호법으로 이 법에서 규정하는 차별 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시정 권고 이후 불이익 또는 보복 조치를 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되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 조항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반대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지금은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첨예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각 입장을 살펴볼까요? 먼저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한 정의당은 왜 찬성할까요? 사실 이 법안은 17대 국회 때부터 14년간 발의됐지만 매번 무산되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에서 국회 의석수가 6석뿐인 정의당은 여야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설득했습니다.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민변에서는 국제사회에서 이미 1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 왔다고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해외에선 이미 차별금지법과 같은 골자의 법이 시행되고 있음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실시한 여론조사를 통해 여론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보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들끓고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가장 큰 트러블 메이커는 23개의 차별금지 조항 중 성적 취향입니다. 이 법안이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미래통합당에서는 성적 취향 조항을 없앤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안을 발의한 정혜영 의원은 반대 측의 주장에 대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근절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고용, 교육, 재활이용, 행정서비스에서의 차별에 대한 금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버스에서 승차 거부를 당하지 못하게 하자라는 수준인 겁니다. 때문에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는 설교를 하더라도 제재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는데 왜 또 만드느냐라는 질문에도 대답을 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4개의 분야의 차별만 금지하고 있으나 우리 사회에는 더 많은 차별이 만연하기 때문에 23개 조항으로 확대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개신교 내부에서도 찬성과 반대로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과 보수 성향으로 나뉘어져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 교단들이 속한 보수 성향의 한교총은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도회를 열고 회원 교단장 명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결과적으로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 결혼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와 관련해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공급, 법령 및 정책의 집행, 내 영역에서 폭발적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나아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의 이름으로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양심, 신앙, 학문의 자유를 크게 제약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반해 개신교계 진보 성향인 NCCK 인권센터에서는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연대를 표하며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찬성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을 사회의 기본 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서로를 평등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수 기독교계가 혐오와 정죄를 조장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하며 양심적 목소리를 내는 신앙인들을 위축시킨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에서까지도 차별금지법의 찬반 논란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반대 청원에는 7월 6일 기준으로 92,000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 청원의 청원인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주장해 건강한 가정을 해체한다며 법 제정을 강행하면 다음 세대의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물려줄 수 없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보다 조금 늦게 올라온 찬성 청원에도 7월 6일 기준으로 9,900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 청원의 청원인은 국민은 모든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평등권을 다시 실현해보고자 한 법이 차별금지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 외에도 다른 차별금지 사유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프를 보시면 2019년 국가위원회 진정 접수 현황을 보면 2019년에 총 2,716건의 차별 진정이 접수되었고 이 중 성적 지향은 20건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1,212건의 장애였고 사회적 신분 363건, 성별 223건 순이었습니다. 성적 지향에 관한 것이 차별금지법의 주된 이슈가 되었지만 위 결과에 따라 다른 조항들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차별금지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